건요. 일단 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A 차집합 공집합 이렇게 돼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A가 B에 속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지금 위에 거 먼저 해결하면 밑이 같으니까 여기 x제곱 빼기 3ax가 여기는 어떻게 되죠? ax 마이너스 3a 제곱입니다. 오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얘를 일단 넘겨보시면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3a 제곱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x 빼기 a랑 x 빼기 3a죠. 그리고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x 빼기 a랑 x 빼기 3a인데 요게 0보다 작다 그랬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풀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a가 어떨 때예요? 양수일 때예요. 그리고 a가 만약에 0이라면 x제곱이라 만족하는 실수 x가 없어요.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공집합이잖아요. a가 0이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0이어도 우리가 a가 공집합이니까 일단 성립합니다. 이 조건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때죠. a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반이 바뀌어야 되니까 3a보다 크고 a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숫자로 다 써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뭐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이 8보다 작다라는 거를. 8이 아니라 9인가요? 그럼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으니까 x 빼기 3,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x 빼기 3, x 플러스 1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게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양수일 때 저게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은 요 범위가 저 안에 들어오려면 a가 정수가 뭐가 있죠? 양수니까 1밖에 없죠. 2가 되면은 6이 돼버리니까 요거보다 더 큰 범위가 되니까 1밖에 없어요. 이해합니까? 0 된다 그랬고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요 안에 있는 거를 정수 a가 마이너스 1일 때만 해봐도 저기보다 범위가 저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하고 0밖에 없어요. 그 두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나요? 또? 3번이요. 3번이요? 지워도 되죠?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이 직선 Y는 이게 저거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는데 요 Y는 AX승의 그래프와 Y축의 교점을 C라고 하고요. 그러면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써볼까요? C는 일단 0,1이네요. 그 다음에 로그 X와 X축과의 교점을 D라고 했는데 얘는 그럼 1,0입니다. 그랬을 때 ACDB의 넓이가 10이다. 그랬을 때 A를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럼 뭘 할까요? 일단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뭘 생각해야 되죠? Y는 X 대칭, 역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C와 D도 Y는 X 대칭이고요. A와 B도 당연히 Y는 X 대칭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데 요 점은 사실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기도 해요. 그럼 얘가 지금 5,0이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M이라고 한다면 얘가 2분의 5, 2분의 5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스몰 a를 찾고 싶은데 여기 지금 사다리꼴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CD예요. 여기가 AB입니다. 그러면은 요 CD 길이가 루트 2로 나와 있고 요 높이는 지금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럼 루트 2분의 4죠. 루트 2분의 4니까 얼마예요? 2루트인가요? 그러면은 내가 요 넓이가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AB를 찾는다? 아니에요. 뭐 그래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AB를 근데 찾는 게 왜 관심이 있을까? 사각형의 넓이는 10이다. A를 찾아라. 그럼 AB의 넓이가, 그러니까 AB 길이를 찾아보면 얘를 뭐 L이라고 해보면 이 L 더하기 루트 2가 여기 2분의 1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이거 곱한 게 10이니까 나눠버리면 얼마죠? 5를 루트 2로 나눠야 되네요. 그럼 루트 2분의 5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 2를 곱하니까 5 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L은 4 루트 2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4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얘가 4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뭘 찾아야죠?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AB 길이가 4 루트 2라는 걸 찾았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럼 내가 요 지금 이 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러니까 한 점을 찾아야 돼요. A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AM의 길이는 얼마냐면 AM의 길이는 2루트 2가 됐고요. 그럼 A라는 점의 좌표 X좌표를 모르니까 뭐 K라고 놨으면 K, 마이너스 K 더하기 5가 되죠. 그러면 요거와 M 사이 거리가 2루트 2가 되는 사실을 가지고 K를 찾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K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뺀 거 더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요거를 한 게 저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건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럼 4가 돼야 되죠? 여기 하나가. 맞아요? 그럼 K 마이너스 2분의 5가 2가 돼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K는 2분의 5 빼기 2, 2분의 1일 거예요. 왜냐면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요 A라는 놈의 좌표가 뭐가 나왔냐면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죠? 2분의 9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9가 되도록 하는 A를 찾으라고 했으니 양변을 제곱하면 되네요. 그럼 4분의 81이 나옵니다. 요게 답입니다.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 AX 승에서 A를 찾기 위해서는 A나 B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넓이가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느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 그래서 좌표를 다 찾아서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좌표를 다 찾을 수 있다. 뭐 문제는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쉽죠, 바꾸기도. 자, 또 질문. 4번이요? fx가 의미하는 건 뭐죠? 여기서 fx가 의미하는 거. 이 로그 x에서 가우스를 빼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 소수 부분이라고 해줄래요? 소수 값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x라는 거의 소수 부분, 상호 로그의 소수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그 a가 n 플러스 알파다라고 했을 때 fa는 알파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아야 틀려요?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요. 내가 계산을 아까 잘못한 것 같은데 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로그 2분의 1에서 요 로그 2분의 1의 가우스 값은 0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입니다. 로그 2분의 1은. 맞아요? 그럼 f의 2라고 하는 건 얼마죠? f2는 로그 2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호가 마이너스 붙은 게 얘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2분의 1도 안 되네요. a가 2분의 1이어도. a가 2분의 1이어도 안 되죠? a가 2분의 1이어도 여기서 알파를 구해보면 f 2분의 1이 지금 1 빼기 로그 2잖아. 이거의 소수 부분을 말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로그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로그 2분의 1의 가우스 값은 요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제가 됐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f인데 f2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소수 부분이니까 로그 2에서 0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2가 돼요. 그냥 소수 부분은.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되지 않잖아요. 1이 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그럼 디귿은요? FA가 베타면 요 지금 FA는 3배 F의 A분의 1을 만족하는 양수 베타의 값은 4분의 3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어떻게 시작하죠? 자, 지워볼게요. 자, FA가 베타라고 하는 것은 요 로그 A에서 요 가우스 로그 A를 뺀 게 요게 일단은 베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만족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얘를 만족한다는 거는 FA가 베타면 얘를 만족하는 양수 베타의 값을 찾으래요. 그럼 소수 부분을 찾으래요. 그럼 이거는 이 A의 소수 부분하고 그러니까 A라는 것의 상호로그의 소수 부분과 A분의 1을 했을 때 3배가 나야 되잖아, 차이가? 맞아? 그럼 FA분의 1은 얼마라고 쓸래? FA분의 1은 여기 마이너스 로그 A에다가 마이너스 로그의 A분의 1. 요게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이 이렇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지? 여기서 FA분의 1은 뭐라고 쓸래?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식에서 FA분의 1은 뭐라고 쓸래?
FA가 베타라고 하는 것은 FA가 베타면 FA는 이렇게 썼거든? 그럼 FA분의 1은 뭐라고 쓸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그 물티슈 아니야. 그 소독 티슈야. 제곱하는 게 FA가 베타면은 요 FA분의 1은 뭐라고 쓰죠? 이게 아까 니은에서 요게 아니라 1-알파가 된다 그랬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1-베타로 써야 돼요. 이해 갔어요? FA가 베타라면 FA분의 1은 1-베타로 써야 되거든? 그럼 요 밑에 식 말고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럼 베타는 3배의 1-베타를 만족하는 베타를 찾아보라고. 그럼 4베타가 3이잖아. 그러니까 베타는 4분의 3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예요. 이해 가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FA가 알파면 FA분의 1은 1-알파라는 걸 이용해서 한 거예요. 뭘 더 설명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FA가 베타면 FA분의 1이 1-베타라는 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소수 부분이 이제 1에서 그걸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항상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혀 있을 때 FA랑 FA분의 1을 더하면 1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아느냐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걔만 알면 풀 수 있어. 또? 또? 7번이요. 7번이야? 자, 그림과 같이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지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밑이 같으면 역함수 생각하라 그랬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A, B, C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 B 대 BC가 3대 1이에요. 얘는 일단 또 Y는 X 대칭 이렇게 쓸 거고 얘가 3대 1이래. 그럼 여기도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 Y는 X 대칭이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52의 넓이가 40이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가 뭘 쓸래, 저기서? 좌표를 하나씩 잡아볼까? 어떤 좌표를 잡아볼까요? 요 C라는 점의 좌표는 A, 0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0, A고요. 그 다음에 요 52의 넓이가 40이라는 걸 이용하려면, 뭘 구할 수 있을까? AB 대 BC가 3대 1이다? AB 대 BC가 3대 1이면 뭘 이용하죠? 이거 3대 1. 그러면은, 자, 요 넓이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대 3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랑 여기 OAD, OAB, 그 다음 OBC 요 삼각형 있잖아? 맞아요? 이 넓이비가 1대 3대 1이라는 말과 똑같죠? 맞니? 그러면은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삼각형 OCD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요 OCD 넓이가 요거의 5배가 되니까 200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에요. 그럼 A가 20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A가 20이라고 하는 것은 요 넓이가 지금 요 B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20,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넓이가 40이 되려면 여기 Y좌표가 얼마죠? 4가 되나요? 그러면 Y좌표가 4라면 X는 뭐가 되죠? 2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16,4가 됩니다. 그러면 요 B, A좌표는 역함수니까 4,16이 되겠죠?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두 개 더해서 2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요 P 더하기 Q를 찾으라고 했지. 그럼 이거 넘기면 P 더하기 Q가 결국은 A지. 맞아? 여기 지금 PQ마 Q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P 더하기 A가 Q잖아. 그럼 P 더하기 Q가 A잖아. 그럼 얘를 찾으라고 하는 거 뭘 찾으라고 하는 거야? A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A가 여기서 끝난 거야. 알겠어? 이렇게도 좀 센스 있게 생각해야 돼. 굳이 P랑 Q를 다 찾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저 9번은 저 피아노 건반 소리의 진동수는 반음 한 개마다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요. 그럼 음이 한 옥타브 올라가면 진동수는 2배가 되는데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 건반에서 도음보다 반음 9개 높은 나음은 진동수가 몇 배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일단은 진동수가 2배 된대요. 우리가 지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며. 이걸 모르니까 R이라고 할까? 등비수열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럼 12번 올라가면 2배가 된다며. 기존을 A0라고 한다면 이게 2배 A0가 되는 거야. 그 R의 12승이 2라고 주어진 거라고.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R의 9승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R의 9승은 어떻게 돼? 12분의 9 아니야? 맞아? 그러면 3으로 나누면 2의 4분의 3승 아니니? 맞니?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저거지, 답이. 되게 쉽지 않니? 또? 이게 엊그저께 하지 않았니? 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 그랬니? 왜 물어보니 대체 이런 걸?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2k 아니니?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2차 반응식은 무슨 실근 갖는다고 했니? 약간 두식이 되겠어. 그 2차 와 이거 엊그저께 알려줬는데 모른다. 와 충격적이다 진짜. 두근 아니 엊그저께 설명을 몇 개나 했다고. 위치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질문이 뭔데 이 지수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반응식은 무슨 실근을 갖느냐가 내 질문 아니야? 그럼 이 실근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서로다른 두식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응? 이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뭐 이용해? 판별식 이용한다고. 16 빼기 2K가 0보다 서로 다르니까 커야 되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근의 합은 8이니까 의미 없어요.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이 2K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양수입니다. 2K가 16보다 작으니까 K가 8보다 작죠. 그럼 0부터 8 사이니까 7개가 되겠죠. 이건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11번이요? 저 로그 A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얘가 소수 부분이 뭐예요? 이거 소수 부분 뭐죠? 0.7입니다. 요 로그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 더하기 0.7로 봐서 소수 부분이 0.7이라는 거고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죠? 얘는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그럼 저기다 상응로그를 양변에 씌워볼까? 그럼 얘 로그 M이 얘는 지금 로그 A 더하기 N이지. 그럼 요게 로그 M 플러스 1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로그 A라는 게 현재 이거래. 근데 여기에다가 뭐 N을 더한 거는 어차피 정수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고 이것의 값이 로그 M과 로그 M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응? 제가 10보다 작은 자연세면의 합을 구하여라. 로그 M이 마이너스 3 더하기 N 로그 M이 마이너스 3 더하기 N? 그러니까 이 N은 어차피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한들 여기 부분에 뭐는 변하지 않죠 현재? 얘가 크게 상응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A 대신에 마이너스 3 더하기 0.7에다 N을 더하면 정수 부분은 변화가 돼요. 근데 0.7이라는 소수 부분은 변하지 않죠. 소수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진수의 숫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진수의 숫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그 2라고 하는 것은 0.3010이면 이 로그 20은 이 1.3010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수업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이 소수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요 숫자들의 배열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게 일단 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자, 일단 저기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0.7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n 더하기 0.7인데
요게 요거와 요거 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ml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뭐가 돼야 돼? m이 일단 자연수라며. 그럼 n은 뭐야?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는 n이 뭐야? 10보다 작은 자연수라며. 그럼 얘는 뭐 기껏 해봐 로그 9와 10 사이가 제일 큰 거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무조건 뭐야? 그러니까 n이 3이라는 얘기잖아. n이. 맞아? n은 무조건 3이잖아. 맞아? n은 무조건 3이고 그럼 m은 뭐야? n이 3이면은 얘가 로그 m부터 뭐가 0.72 얘가 로그 m 플러스 1이잖아. n은 3이라고 일단은. 그럼 m은 뭐가 돼야 돼? 9? 9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소수 부분이 0.7보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m을 집어넣어서 그 소수 부분이 0.7보다는 작아. 근데 거기다 1 커지면은 소수 부분은 0.7보다 커지게 되는 경계선이 있는 게 뭐냐고. 내가 상ön호 값 외우라 그랬어.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 값 외우라 그랬어. 그리고 저기 써 있잖아. 저기 있는 거 잘 봐봐. 어떤 자연수 m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의 상ön호 값이 0.7보단 작아. 근데 1 커지면 0.7보다 커진대. 그런 그 로그 값은 뭐가 있냐고. 5죠. 로그 5가 얼마예요? 진짜 오네. 0.6990이잖아요. 맞아요? 로그 6은 얼마예요? 로그 2랑 3 더하니까 7781이에요. 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5를 집어넣었을 때 0.7보다 작은 거 맞고 6은 0.7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m이 5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두 개 더하면 8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아느냐 문제예요. 사실은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예. 시험에 내면 안 된다고 사실은. 예? 아니요. 쉬워서가 아니라요. 교육과정 밖의 내용입니다. 예. 수능에 안 나옵니다. 이 원래 이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 좀 옛날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고쟁이에는 요게 싹 다 빠졌어요. 근데 스매싱은 요걸 넣어놓은 겁니다. 예. 나올 수 있어요? 책에 있으면 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상ön호구 할 때 그 얘기 했어요? 학교에서? 상ön호구 지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정수 부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3이면 몇 자릿수다. 그 다음에 최고 자릿수자가 뭐냐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상용 보고 표 이렇게 어. 이거 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읽었는데 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특강 시간에 얘기는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정수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진수의 자릿수를 의미하고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의 숫자의 배열이 같다. 얘기는 해줬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책이 있어서 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걸 만약에 시비를 걸면 교육과정 밖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과정 밖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배우는 그 교육과정 그 안의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 하지만 책에 있으니까 다 해야죠.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한테 물어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소금물 문제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수학 선생님이. 예, 소금물도 사실 교육과정 바뀝니다. 예.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내기에는 좀 애매해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더 맞아요. 수능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문제집이 다 있죠. 라고 해서 나는 합니다. 예. 하지만 소금물은 학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글쎄요. 뭐가 맞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적어요. 초학생. 종이 접기 문제만 좀 길면은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 문제 뭐라고 써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지금 가로 길이가 L이고 두께가 T인 직사각 모양의 종이를 가로 방향으로 반씩 접을 수 있는 최대 횟수를 N회라고 하자. 이상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가로 길이가 25파이 그럼 집어 넣으면 되잖아. 여기 집어 넣으라고 써있잖아. 얘가 25파이래. 그 다음에 두께가 0.5? 그럼 T가 0.5라는 거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럼 12분의 파이 아니야? 얘가 2의 n승 더하기 4고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의 최대 횟수를 구하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접은 종이의 두께? 최대한 많이 접은 종이의 두께? 그럼 일단 n을 찾아서 집어 넣으라는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럼 일단 파이 없어지고요. 12 곱하니까 얼마죠?
50 곱하기 6이니까 300이죠? 네, 300이죠. 그러면 2의 n승 더하기 4랑 여기 2의 n승 빼기 1인데 요게 300보다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n의 최대값을 찾아야죠. 그럼 이렇게 되는 n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4입니까? n이 4라면은 그러니까 5 집어넣으면 36이니까 너무 크죠. 예, 그러니까 n이 4라 그러면은 20 곱하기 15가 딱 맞네요. 너무 친절한데요? n이 4입니다. 이게 최대 횟수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a가 4라는 거죠. 그럼 최대한 많이 접은 종이의 총 두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n 대신에 n이 4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두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께는 지금 4번 접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4번 접으면 두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 접을 때마다 두께가 2배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0.5였잖아. 맞아? 그럼 2배씩 늘어나니까 4번 하면 8 아니니?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4, 8에 32가 되겠죠. 문제만 읽으면 나오는 것 좀 아니에요. 자꾸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 부등식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14번 14번이요? 14번 안 하셔도 돼요. 16번 내가 보기엔 상용로그를 스매싱을 제대로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상용로그를 다 못하네요. 자, 저거를 만족한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F3에 30이니까 로그 3에 30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FAB가 N이라는 거는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의 세제곱보단 크고 4제곱보다는 작으니까 3이 돼야죠. 맞습니까? 그 기억은 틀립니다. 그 다음 니은은요. FAB가 2라는 건 무슨 뜻이죠? 2보다 이상이고 이 로그 AB가 이거 3보다 작대요. 그럼 FB, 그러니까 일단 여기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A세제곱보다는 작은데 그럼 로그 B의 A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로그 B의 A라고 하는 것은 요 B가 A제곱보다는 이상이에요. 그럼 2분의 1보다 이상이네요. 그 다음 A세제곱보다 작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이 로그 B의 A라고 하는 것의 정수 부분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B가 A제곱보다 이상이니까 얘는 2분의 1과 관련이 있잖아. 그 다음에 A세제곱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죠. 맞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은 0이 되는 게 맞죠? 네. 정수 부분 0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FAB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고요. 요 로그 AB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나요? 맞습니까? n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럼 B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다시 써보면 A제곱분의 1보다는 1이 아닌 두 양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역수 취하라는 문제잖아요, 역수. 역수 취해볼까요? 그럼 로그 B의 A를 물어보는 건데,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뭐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뀔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될까? 맞아?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죠? 마이너스 1 맞죠? 이거 디귿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문제가 이 로그 AB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썼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의 대다수는 상용로그 문제입니다. 이 상용로그, 왜냐면은 상용로그를 여러분들 학원 교재에서도 사실은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실력이 더 없어요. 예. 이게 요즘 거기 일반고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제든 낼 수 있다. 스매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세요. 이거, 선생님 이거 원래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이 안 나오는 걸로 혹시 이거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되게 싫어하겠죠? 네, 나 같으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너는 공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니? 라고 일단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다 하죠,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어보지 않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만도 수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모르죠? 모르는데 수십 문제가 있으니까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기 좀 찝찝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희야?
가연이한테 시키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연이 보고 물어보고 와달라고 이제. 가연이 남 선생님이 굉장히 네. 유명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좀 확실하게. 정우쌤은 친절하잖아. 나만 알고 있을게.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선생님은 어렸을 때 공부하다 보면 뭐 내가 노트 필기를 엄청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보여달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A 학원에 갔는데 여기 자료가 좋아. 근데 요즘은 사실 자료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큰 의미가 있었어. 요즘은 이제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복사해서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나는 다 줬거든요. 네, 친구들한테. 대학교 때 들고. 그걸 안 주려고 하지 마세요. 주고 걔가 만약에 나보다 시험을 잘 본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 알려주면 선생님도 아시게 되고 결국 너도 그럼 그 문제 공부를 안 할 수 있잖아. 어차피 시험 성적은 뭐 비등비등 할 텐데 성적 차이 나는 거. 저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질문 또. 18. 님들이 너 놀리니까 삐진 거잖아요. 민빙이 뭐야? 저희가 놀려가지고 삐졌대. 놀렸나? 몰라. 자, 지금 이 18번은요, 이거는, 자, 해볼까요? 여기가 일단 좌표 모르니까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문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않아? 이 P에 대해서 이 OP를 얘가 1대2로 내분한다. 그러면은 여기 원점과 이거 1대2 내분점이 요 위에 있다라고 하면 끝 아니니? 그럼 내분점 어떻게 구하니? 3분의 1 곱하기 A. 그 다음 3분의 9의 2승. 맞아? 요게 요 위에 있다라고 집어넣으라고. 3분의 1에 3분의 2승이 3분의 9의 2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P의 X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됩니다. 뭘까요? 이게 너무 근데 식이 좀 이상하게 써져 있네.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일단은 뭐 해줘야 돼? 요거 뭐라고 쓰지? 요거 우변은 3의 2a 빼기 1이거든? 얘는 3의 마이너스 3분의 a지. 이게 밑을 통일시켰어.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 그럼 3분의 7a가 1이니까 a는 7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저걸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거야, 9x를. 뭔 소리예요? 예? 9x에 대칭이동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분점 구한 거 아니야? 이거 내분점 구한 거잖아요. 와, 내가 다 설명 끝나니까 갑자기 평행이동 대칭이는 어디서 나온 식이죠?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디를 이해를 못했죠? 내분점을 구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내분점을 구해야 하는 건 아는데 굳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걸까? 아니 0,0하고 A, 9의 A승의 내분점 구하는 거 어떻게 돼요? 1대2 내분점? 얘기해봐요. 그냥 그대로예요. 3. 내분점 구하는 거 얘기해보라고요. 3분의 1 곱하기 A 아니에요? 2 곱하기 0? 3분의 1 곱하기 9의 A승 2 곱하기 0 이거 아니에요? 그 내분점을 구했잖아. 그게 요 곡선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얘들아. 자꾸 나 혼란을 주지 마. 충격적이야, 너무. 자꾸 너희가 이런 질문 할 때마다. 또.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23번까지는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3번이요? 23번까지는 이제 원래 해야 되는데. 저 22번 질문인데요. 22번이요? 아, 얘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상용록 문제죠. N짜리 문제. N째짜리 문제.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일단 정수 부분이 몇 자리 단수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저거의 상응로그 값은 어떻게 돼요? 3로그 x 더하기 4로그 y 아닌가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0.34니까 0.3 곱하면 얼마죠? 3, 4, 12, 3, 3, 9, 1.02니? 그 다음에 4배 곱하면 어떻게 되지? 2.16이니? 그럼 이게 3.18이니? 그럼 정수 부분이 몇 자리 수죠? 한 자리. 예? 네? 이게 지금 상응로그를 씌웠을 때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건 얘가 몇 자리 수라고 그랬죠? 4자리 수입니다. 정수 부분이 3, 얘들아 잘 모르면 진짜 얘들아 자 이게 2잖아요? 정수 부분이 2면 진수는 3자리 수예요. 정수 부분이 3이면 진수는 4자리 수예요.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얘는 4자리 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의 상응로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3로그 x, 마이너스 4로그 y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18이거든요. 자,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 그랬죠? 이거 정수 부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어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진수가 소수점? 그럼 제가 뭐 대화가 안 돼요. 아니요. 네 번째 자리입니다. 네 번째. 잘 모르면 로그 0.1이 마이너스 1이죠. 로그 0.01은 마이너스 2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내가 한 1월 한 13일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가연이한테 물어봤을 때 가연이가 잘 대답했었어요. 네. 사실 그때 좀 직감으로 하는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이 뭐죠? 맛있요. 아니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이게 n이 4잖아. 그러니까 16이죠 16. 또 12래. m이 4라고 했는데 어떻게 12냐? 정신 안 차리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프린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그 다음 단원이 뭐예요? 지수 방정식이니? 방부등식이니? 스매싱? 물어본 건데 내가 알려줄래? 로그 함수 다음에 뭐야? 상학 함수야? 아니지. 상학이야? 그러면 로그 함수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로그 함수까지 다시 볼게요. 일단 거기 뒤에 있는 걸 다 풀어오는 건 기본 과제고요. 그 다음에 스매싱에 있는 거를 다 열심히 해오시고요. 주인은 토요일 와서 고쟁이도 시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문제를 이제 할 건데요. 사실 요 15번은 이제 어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고요. 정답률이 아까 69.4%가 오답률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제 3학년 모의고사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나쁘지 않았고요. 이 뭐 1등급 커트라인이 미적분 기준으로 뭐 79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제 질 자체가 교육청치고 좋았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거를 이제 해설을 보면 더 어려워요. 그 해설은 막 한바닥 써 있으니까 막 이게 이렇게 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그냥 이거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해설도 보고 하는데요. 해설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놨지? 이런 생각밖에 잘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하는 입장과 이게 글로 써야 하는 입장의 차이인 거죠. 예. 글로 쓰려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길어지면 애들은 보기 힘들죠. 자, 일단은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 문제 핵심은 조금 이따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은 이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일단 2에서 0 되니까 원래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원래 이건데 요거 절대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요게 계속 커집니까? 여기가 왼쪽이? 계속 커져요? 아닌 것 같은데요? 4까지밖에 안 되죠.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전부 다 뭐가 존재하죠?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일단 증가함수예요. 얘는 증가함수거든요. 얘는 증가함수인데 그럼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1일 때는 A입니다. 맞죠? 1일 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어떤 P와 Q 사이, 여기가 그냥 P라고 하고 여기 Q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내 말 방금 봤니? 내가 한 거 방금 봤어? 다시 봐봐. 다시 봤어? 다시 봐봐. 내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초록색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맞아? 아니요. 왜 아니야? 그 y 값에서 음수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여기 밑으로 안 그려졌잖아. 그럼 여기 밑으로 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빨간색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그려질 수가 없어. 그럼 요 0보다 이하가 싹 그려지려면 여기가 그려져야 되는 거지. 여기가 다 정의돼야 돼. 맞아? 여기가 다 정의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다 정의게끔 되려면은 P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죠? x가 0보다 크고 P가 뭐가 돼야 한다는 걸까요? 0? P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짜요? 내 말 이해했어요? P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서부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밑에 부분이 그려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고. 맞아?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P가 여기 있어야 돼.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려져야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P가 0입니다. 되게 쉽죠? P가 0이에요. P가 0. 그러면 여기가 P. 그럼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자 여기 그려졌고요. 얘가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0일 때 얼마였죠? 3이죠. 여기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또 내가 필요한 게 뭐죠? 되는데 근데 그 왼쪽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맞아. 애초에 마이너스 P 넣었을 그러니까- 때 교정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그려지면 안 되고 내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엥? 이렇게 돼야 다 맞는 거야. 그럼 맞지. 개심막하네. 그러니까 아까 답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Q는 3이 맞아. Q는 3이 맞고 P가 어 0이 아니고. P가 0은 맞아. P가 0이고 Q가 3은 맞아. 그래서 여기가 F의 2분의 3을 구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그 여기가 지금 이 A가 틀린 거지. 이 Q를 집어넣었을 때 요 A 더하기 로그 2의 Q가 얼마라는 거죠? 이게 3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Q가 얼마였죠? 0이었어요. Q가 3이었잖아요. Q가 3이었으니까 A는 3 빼기 로그 2의 3이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F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F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요 3 빼기 로그 2의 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F 로그 2의 3을 더해줘야 되죠. 로그 2의 2분의 3을 더해줘야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답은 2입니다. 아까 답이 3이라고 그랬나요, 내가? 네, 답 2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3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답이 2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까 선생님 이렇게 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애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그려지려면 여기 Q 값이 3이 돼야 하며 로그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A 값 찾아가지고 답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다. 이해했죠? 네. 못풀 것 같은데. 못 풀면 안 되죠. 이 정도는. 아 진짜 그치 신박하게 생겼다. 진짜. 근데 뭐 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그래프가 졌다고 생길 수도 있다. 한 단어로 얘기해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1대1 대응 아닌가? 1대1 대응의 다양성? 1대1 대응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수 전체. 사실 점근선이요, 점근선. 아 요 점근선 때문에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3월 문과사를 보면은 키워드들이 다 있어요. 공통접선, 뭐 점근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한 것끼리 더해서 미분 가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을 잘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숙제를 해오시고요. 로그 함수까지 다시 시험 볼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보는 게. 알겠죠? 열심히 해오시길 바랍니다.